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돋방입니다. 어제 서울에서 진행이 된 분양, 여기서 분양가가 마용성 중에 퍼즐을 하나 딱 끼우고 있다는 이유로 분양가가 천장을 뚫었었죠. 59제곱이 10억 가까이 나왔었고요. 84제곱은 14억 가까이 나온 13억 중반 가격대였습니다. 이렇게 서울 요지라는, 그것도 다리를 슬쩍 걸치고 있기만 하면 영락없이 분양가가 대폭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건설사들은 사생결단입니다. 왜냐? 하반기 집값 추세가 급격하게 꺾일 걸 이분들도 알고 있어요. 왜냐? 하반기 집값 추세가 급격하게 꺾일 것을 이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분양가는 제 갈 길을 가면 되겠지만 옆에 있는 구축 매매가가 주변 부동산 악재로 픽픽 쓰러져 가는데 나 몰라라 하고 무조건 쟁여놓은 분양가 확 풀어놓을 수는 없죠. 분명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최대한 분양가 수치를 고점을 높여 놓을 수 있는 상황에선 무조건 하루가 지나도 1억씩 올리겠다는 심보로 분양에 나서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도 시장에선 수요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분양을 다 소화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 정말 사달이 날 사건인데 오히려 언론에서 분양시장 확 살아났다고 자뻑에 가까운 자평을 내고 있어요. 어제 청계 SK뷰 특별공급 결과 평균 경쟁률이 363대 1이 나왔습니다. 10,000명에 육박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보다는 확실히 가격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도 300대 1은 넘었네요. 지역주택조합에서 나온 아파트라서 불안불안한 면도 많았지만 상당히 지주택조합 아파트치곤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었던 건 사실이고요.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평형은 59A 타입, 생애 최초에서 나왔습니다. 확실히 가격대가 84제곱 14억보다는 선택지가 있는 편이죠. 소형 평수에 집중이 된 것 같고요. 이게 1순위에선 아마 특공 경쟁률을 훌쩍 뛰어넘게 될 겁니다. 왜냐? 무주택 수요 외에 1주택 수요가 추첨제를 통해서 진입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서울 분양이 가격대와 상관없이 불이 붙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1순위가 시작이 되는데 걱정인 건 이게 그냥 도미노식으로 분양가 경쟁이 가장 고점까지 치닫고 있다는 건데요. 앞으로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정말 몇 년 전 강남 수준까지 올라갈 정도로 미친 레이스를 보일 것 같습니다.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 보세요. 여기도 9월에 접수가 시작이 될 건데 벌써 언덕배기 아파트 그리고 비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최대치를 뽑아냈습니다. 59제곱 10억, 84제곱 13억까지 내놨는데요. 마용성의 한 축, 청계 SK뷰하고 다를 바가 없는 분양가죠. 확장비, 옵션비 무상이라 하지만 정말 분양가 압박 수위가 높습니다. 서울 분양단지는 예상치보다 맥시멈 3억 이상 더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요즘 분양가 분위기 아닙니까? 서울에 자리를 잡고 있고 상도동 내 입지가 그래도 괜찮다고 하지만 비역세권임에는 확실하거든. 언덕 위에 들어서는 아파트라는 핸디캡이 있어도 뭐 대세 서울 분양이라는 거지. 건설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상치보다 3억 높게 분양가를 내놔도 불티나게 팔려나가게 될 거라는 계산식이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불티나게 수요가 붙는 이유, 바로 서울 아파트는 결국 오르게 되어 있다는 시세 차익에 대한 로망 때문인데 실제로 주변 시세를 보면 이 편한 세상 노빌리티 84제곱 13억에서 14억 수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시세 차익은 제로. 이 하반기 폭락장 문이 열리게 되면 아찔한 상황이 전개가 되겠죠. 오히려 작년에 고분양가로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하나 포레나미아 8차까지 무순위가 나오고 있는데 비슷한 평형 53제곱이 7억대입니다. 지금 서울 분양가와 비교해보자면 여기가 착해 보이죠? 착시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84제곱은 11억 선으로 나와서 이건 뭐 상대적으로 서울 분양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니 오히려 문매를 맞았던 작년 고분양가 단지가 가격이 정상으로 보이는 정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양가 미친 듯이 올라가도 지금 분양 완판이 되는 주된 이유는 바로 현금 유동성 때문입니다.
고분양가를 받쳐줄 현금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영끌 분위기는 잠시 폭망각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서서히 고개를 들고 특례 보금자리론 확대로 대출의 문이 열리자마자 폭증하고 있는 상태죠. 거의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 중에 30% 이상이 젊은 층에서 싹쓸이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끌을 해도 개인 파산으로 가지 않았던 것도 오히려 고위험군의 부채를 유예, 심지어 탕감해주는 정책으로 보릿고개를 넘어가게 해준 거고, 동시에 다시 대출을 완화해줌으로써 영끌 속으로 뛰어들게 만들고 있죠. 이거 금리 인상 내관이 터지게 되면 가장 무서운 가계부채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그래서 이만저만한 이유들 중 하나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개인 부채가 박살이 날 것을 우려 금리 동결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끌은 이전에 선행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일단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들자는 본능적인 부동산 공격 포인트가 살아있죠. 그래서 상급지도 많이 노리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선 강남만 부동산 시세가 따로 노는 디커플링으로 가고 있다는 보도를 내고 있어요. 계속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 서울 중하급지 노도강 노렸다가 이전에 계피봤던 경험을 살려서 최대한 대출 땡겨서 상급지로 몰빵하려는 수요가 불이 붙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한 방에 노도강이 무너졌던 그 조마조마했던 경험이 다시는 악몽이 되기 싫은 거죠. 그러나 강남도 부동산 대외 환경 악화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똑같이 노출이 되어 있죠. 당장 강남 시세를 보더라도 압구정 현대 전세 시세 거의 반토막 수준이고요. 매매가도 중대형 강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7억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상황은 집값을 끌고 가고 있는 지표가 예전처럼 강남 입지 그 자체가 아니라 집값 하향 추세로 진입하고 있는 대내외 악재가 올 연말 집값의 중심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예상치 못했던 부동산 악재가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고삐 풀린 대출을 통한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부동산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면 거의 막장 시나리오는 현실이 될 겁니다. 아니 지금 뭐 파주까지 들썩이고 있다고 띄우면 어떡합니까? 원픽 샘플을 들고 와서 여기도 오른다고 들쑤셔야 된다면 오판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 아니겠어요? 지금 운정 화성 파크드림 거의 반토막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게다가 하락 박스권 안에 갇혀 있고요. 다른 경기권도 약세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분당 쪽 임해 청구 30평대 고점 대비 3억 정도의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광명 악펄의 자이웨이브 고점 대비 여기도 3억 하락세. 인도관 쪽 인도관 대림 2차 고점 대비 4억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시흥 쪽은 거의 뭐 반토막 수준이죠. 송도는 여전히 하락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고요. 동탄 역시 산업 호재가 있기는 하지만 시범, 하나, 꿈의 그린 고점 대비 5억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송파에서도 마이너스 P 1억 5천이 나는 판에 송파가 플래티넘 난리가 났었죠. 초반에 분양가 비싸다고 했지만 결국 엄청난 경쟁률 찍고 완판됐다 했는데 결국 1억 5천의 마피. 리모델링 분양이어서 전매가 가능, 수요가 몰린 것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이런 약세 현상이 8월 주춤해진 거래량으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뭔가 분위기가 쎄하게 돌아간다는 걸 본능적으로 수요층도 알고 있는 겁니다. 주담대 금리가 하반기 불리하게 돌아갈 건 뻔하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는 증가세 더욱 속도를 낼 겁니다. 급매물 소진 후에 소강 상태, 다시 매물이 증가세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하반기는 던지는 매물들이 속속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중국발 금융위기가 있죠. 어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됐는데 정말 찔끔 0.1%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디다 갖다 붙이라고 시장이 대실망을 했죠. 기대 이하의 금리 인하 폭으로 위안화 자국 통화는 약세로 돌아섰고요. 당연히 달러에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냥 부동산 기업 망하게 관망하는, 그래서 쪼개진 기업 국유화 사업으로 흡수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여기에 돈을 때려 넣은 해외 자본은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속도를 높이게 될 거고요. 한국이 무슨 상관이 있나? 직접적이죠. 우리나라는 중국 건설 경기와 연관된 중간재 수출 비중이 가장 큽니다. 가뜩이나 중국 교역량이 줄어드는 판에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될 거고요. 결국 중국 부동산 위기가 해결되지 못하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탈중국을 일찌감치 선언하고 중국을 나온 기업들이 있다 하지만 이게 장기 플래너로 20년이 걸리는 곳도 있어서 하반기 수출 증대라는 계획은 상당히 뒤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집값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악재 속에서 이전의 낙폭보다 더 거세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어디 하나 파란불이 켜진 곳이 없이 전부 빨간불이야. 그러니 고분양가에 호갱되지 말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구축은 다시 한번 휘청거리게 될 겁니다. 타이밍을 노리셔야 되겠죠. 지금은 각자 도생, 누가 조심해서 접근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부동산 혼조세가 이젠 확실히 뚜렷한 하락세로 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칫 착시 효과로 인한 오파는 금물이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할 때입니다. 귀가 얇아졌다간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시기니 조심해서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